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철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심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 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 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 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천 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천 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사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돈 문제로 인해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황당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네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발로 열심히 뛰며 살아왔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둘 성취하는 그런 맛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죠. 그런데 이런 궁핍한 생활이 돈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얼마 뒤 정년 퇴직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0년간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자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빠의 퇴직금의 금액을 듣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길래 남편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며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셨는데 그걸 그냥 통장에만 썩히고 계실 게 뻔하시잖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참견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그러다 쓸데없는데 사용하시거나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 아빠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왜 해?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아빠는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셔.
그냥 통장에 넣어 두셨을 거야. 나도 신경 안 쓰는 걸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 아빠한테 들어온 퇴직금이 욕심나서 그래? 당신도 그동안 옆에서 많이 봐서 알잖아. 공장에서 온갖 기름때 다 묻혀가면서 한평생을 힘들게 일해 오셨어. 노동에 따른 대가라고. 그런 돈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땀만 먹었다면 꿈도 꾸지 마. 우리도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살고 있잖아.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장인어른 돈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을 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니까. 나는 뭐 말도 못하냐? 장인어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주는 거야. 나 말고 누가 신경 써주겠어? 당신 아니더라도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말하고 밥이나 먹어. 남편은 뭔가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제가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성격상 싸우는 건 피하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또다시 퇴직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여 외식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짜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자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리셨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공장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소박하게 살아오시다가 퇴직하시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그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네가 생각해주는 건 고맙네만 나는 원래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다네. 주변에서 목돈 생겼다고 투자했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세상 떠난 사람 여러 봤거든. 그리고 내 성격상 위험한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마음만 받도록 하겠네. 내가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돈 얘기 꺼내면 뭐라고 그랬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당신 돈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기분 좋게 보여서 분위기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얘기해드리는 것뿐이야. 요즘 누가 목돈을 통장에만 넣어놔? 돈은 한 곳에 있으면 썩기 마련이야. 작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니까. 글쎄,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했잖아. 계속 이 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야? 당신 요즘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제 말을 무시한 채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몇 번 경고하고 그만하길 원했는데도 계속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남편 때문에 결국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흥분한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부모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 욕심 없이 묵묵히 일만 해오면서 서로 힘들게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아빠의 퇴직금에 욕심을 보이는 점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좋았던 분위기는 망치게 되었고 부모님께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셨네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더 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표정을 봤을 때는 뭔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다른 속셈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평소에도 답답한 점들이 있는데 그날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말았죠. 방으로 들어가서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힘들고 크게 한번 얘기했으니 앞으로 조심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시댁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30년간 몸담그신 곳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으니 아직까지 생활 적응이 힘드실 거다. 일하다 쉬시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걱정되기도 해서 특별히 보약 한 채 다렸으니 거르지 말고 드시라고 전해드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한 직장에 사건 사고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더라. 덕분에 퇴직금도 꽤 두둑하게 챙기셨다던데 딱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통장에만 쟁여 놓으신다던데 혹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땅을 좀 샀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낡았잖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신축 빌라를 하나 올릴까 하는데 사돈 어른도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신축 빌라 하나 올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이 집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지. 그런데 너희 사돈 어른께서 투자 명목으로 도와주시면 바로 원금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방 하나 내어줄 테니 월세 받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마.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다 보니 계획만 가지셨는데 이참에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 분명 손해는 안 볼 거라고. 건물 올리자마자 원금 바로 드린다잖아. 거기에다가 월세까지 받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야? 3억 통장에 넣어놔봤자 1년에 이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이참에 투자하시고 매달 월세도 받으면 이것처럼 좋은 조건이 어딨어?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이번에 구매하신 곳에 목이 좋아서 서두르는 게 좋으실 거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통장에 썩히느니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원룸방 하나 내어주시겠다잖아. 매달 생활비는 벌어 가실 수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부모님께 투자하기로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야. 뭐라고? 나랑 상의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우리가 모은 돈을 신축 빌라 올리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 다들 저희 아빠의 돈을 못 가져가셔서 안달이세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 올리는데 사용하고 전세금 들어오면 투자금 맞춰서 바로 주겠다는 건데 뭐가 불안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딸인 네가 사돈을 잘 설득하면 어려움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돈 아니야? 우리가 너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니? 이참에 서로 이득 좀 보고 살자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있니? 아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저희 아빠가 아버님한테 빚이라도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직접 가셔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보약은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부탁하시려고 오늘 상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먹기만 했네요. 음식값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지? 생각이 있으면 오늘은 그냥 아버님 댁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랑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떠나질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거야.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알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돌아오는 상처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얘기하자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시면서 쳐다보셨고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시모도 제가 긍정적인 반응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당장 도장 찍고 오라며 더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아빠에게 직접 찾아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저를 밀친 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와 아이들을 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택시를 탄 뒤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그때 남편이 저와 주고받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네요. 장인어른,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렸다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건데 거절하실 건 아니시죠? 장인어른께서 항상 저에게 아들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만하라고 얘기했지. 왜 아빠 돈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건데?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니? 나는 말도 못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안 그래요? 제가 잘못됐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지만 꾹 참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아들 같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한테 무리하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더는 참기 힘드셨는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이 흘렀고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친정집에서 나갔네요. 저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긴 뒤 남편을 뒤따라 나가려던 그 순간 다시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몸을 떨며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골프채로 전부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눈이 돌아갔는지 말리는 아빠 엄마에게까지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은 저희 모두를 충격에 안겨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게 제압되자 흥분을 가라앉히길래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해왔어. 사이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때 되면 좋은 데 데려가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해줬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고작 3억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서로 좋은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무조건 반대를 하냐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집안에 소홀히 했던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매년 명절날과 김장 때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집안에 보여줬던 것들은 전부 보상을 위해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30년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받은 퇴직금이야. 그런데 그걸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오늘 보여줬던 행동들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렸어. 법대로 진행할 거니까 방금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진술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린 남남이야. 알겠어?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는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돼서 아이들한테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나는 저는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고 계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털어놔야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고기 굽는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시부모님은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다니까. 내가 죽는 소리를 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신도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신축 빌라만 올리면 끝이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지들이 소송이라도 걸 거야. 가족인데?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고 살 수 있다니까. 돈 달라고 난리치면 아직 자금이 안 돌아서 못 받았다고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산 땅이 정말 괜찮은 지역일까?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해도 사람이 들어와야 살아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개발 지역이 확실하게 맞긴 한 거지. 일단 사돈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까 목이 좋은 곳이라고 대충 말하긴 했는데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 현장을 확인해 볼 텐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주변에 공장들도 꽤 있잖아.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사람은 들어와서 살게 된다니까.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이 집도 나이가 빠져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여기저기 하자만 생겨서 아주 골치라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사돈댁에 얼마나 잘했어? 내가 작년부터 밑밥 깔아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절을 못하게 만들라고 미리 손을 쓴 거야.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면 사이를 어떻게 보겠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인 사이의 부탁을 거절할 거야? 어차피 사돈들은 그 돈 있으나 마나 아니야.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쓴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 걔가 문제야. 눈치 하나는 더럽게 빨라서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한다니까. 걔에게 차질이 생기면 죽는 소리라도 해야 되겠어. 시부모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다가 시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면서 거실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오려고 나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부터 있었냐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시부가 무슨 일 있냐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입에는 고기를 한가득 물고 잡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주방으로 걸어가 진지상을 뒤엎으며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전부 다 어머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셨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저희 아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시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전부 어머님이랑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니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희 아빠가 돈을 안 주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남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니? 분명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다며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내가 불안불안 하더니만 당신 때문에 결국 일이 터졌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인생 당신이 망친 거라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능력 없는 당신 잘못이지? 돈이라도 많이 벌어왔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전부 잘못한 거라고. 얘야, 네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해결 봐야지. 2번 다시 사돈어른 퇴직금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마. 너도 알지? 그동안 내 아들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는 인정하잖아. 그런 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니? 이미 전부 다 들어버려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이랑 이혼할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뵐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원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더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퇴직을 하기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시모를 절대로 봐주려 하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잡고 놔주지 않던 손을 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이판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그만하라고 시모와 저를 힘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 와달라는 요청이었고 저와의 관계보다 당신 아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상황 속에 아빠는 남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부모님은 아빠한테 하나뿐인 사이 좀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빠한테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시부모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된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시부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자수하러 온 거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내 돈 어딨어? 빨리 안 내놔? 너희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내 돈 전부 다 다시 내놓으라고. 형사님,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놈들이에요. 5년 전에 저한테 부동산 투자 사기를 쳐놓고 지금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해? 자기들이 입지 좋은 땅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함께 투자를 하면 돈도 같이 벌고 본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허위로 나를 속여서 4억을 가로채 갔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손도 못 써보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데 제발로 경찰서에 나타났네. 내 돈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형사님, 이 사람들 당장 콩밥 먹게 조치해 주세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타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에 대해 아빠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담당 형사는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충격적이게도 정말 사기를 쳐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저희도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이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남편 보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모두 다 같이 계획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몰래 이런 일들을 저지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삽시간에 시댁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은 인정하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서 많이 놀라기도 했었지만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큰 돈을 얻게 되니 저희 가족한테도 똑같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다가 이런 일이 밝혀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안 좋은 일들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 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 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두 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맘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따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해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빔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난 이미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 난 부분은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